이상해요. 밖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왜 얼굴이 2주 만에 이렇게 칙칙해졌죠? 아침 수원에 있는 작은 진료실. 50세 한 아주머니가 거울만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해요. 밖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왜 얼굴이 2주 만에 이렇게 칙칙해졌죠? 정말로 2주 사이 얼굴 톤이 확 어두워지고 볼은 잿빛처럼 탁해졌으며 검버섯이 넓게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를 더 큰 충격에 빠뜨린 건 멜라닌 측정 결과였습니다. 불과 14일 만에 40% 증가. 눈가가 붉어질 만큼 놀란 그분에게 의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침에 어떻게 세안하시나요? 그리고 아주머니의 대답은 57, 벨 70대 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고 있는 바로 그 습관이었습니다. 미지근한 뜨거운 물, 꼼꼼하게 박박 씻기, 수건으로 세게 문질러 뽀득한 느낌을 만드는 방식.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나이든 피부에는 매일 작은 상처를 남기는 습관입니다. 사실 50세 이후의 피부는 얇아지고 보호하는 유분막도 줄어들기 때문에 아침에 작은 실수 하나가 색소 폭발, 검버섯 확산, 얼굴톤 어두움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단 몇 가지 습관만 바로잡으면 샨테실 4일 만에 피부톤이 밝아지고 결도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피부를 2.3배 더 빨리 칙칙하게 만드는 아침 실수 10가지, 그리고 돈 한 푼 많이 쓰지 않고도 바로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정말 극소수지만 이 작은 비밀이 피부를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끝에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60단시 80대의 피부를 위해 한국 의사들이 매일 사용하는 진짜 관리법들,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습관 1. 아침에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실수. 아침마다 욕실에 들어가면 무의식적으로 따뜻한 물, 아니, 거의 뜨거운 물에 가까운 온도를 먼저 찾게 됩니다. 얼굴에 따뜻한 물이 닿는 그 순간 느껴지는 편안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속까지 깨끗해지는 기분이라며 오랫동안 같은 습관을 이어오셨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피부는 이전과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뜨거운 물이 닿는 순간 마치 얇아진 비단천 위에 뜨거운 컵을 올려놓는 것처럼 피부 장벽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량이 줄어들어 피부를 보호하는 자연 보습막이 매우 얇아집니다. 이 얇은 보호막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멜라닌이 과도하게 올라오지 않도록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면 이 보호막이 단 몇 초 만에 씻겨 내려갑니다. 실제로 한국 피부과 연구에서는 60대 이상의 피부가 뜨거운 물 세안 한 번으로 수분의 35%까지 이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분이 빠져나간 자리는 즉시 건조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에 반응해 멜라닌이 과활성화되면서 얼굴이 금방 칙칙해지고 거뭇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을까라고 고민하십니다. 햇빛을 거의 보지 않아도 뜨거운 물만으로도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색을 짙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대 주변, 볼 위쪽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는 단기간에 검게 변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뜨거운 물은 피부 단백질 구조를 느슨하게 만들어 표면이 고르게 반사되지 않아 얼굴이 더 피곤해 보이고 탁해 보이는 효과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물의 온도를 34도, 1000보다 약간 낮은 정도로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샤워기 물줄기를 얼굴에 직접 세게 맞추지 않고 손에 받아 가볍게 적시는 방식으로 세안해야 합니다. 셋째, 세안 시간은 15바 제잉 20초, 길어도 30초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부드럽게 씻어내고 절대 박박 문지르기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단순한 온도 조절만 바꿔도 7, 10일 만에 얼굴의 당김,
붉어짐이 줄어들고 피부톤이 자연스럽게 밝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깨끗하게 씻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피부를 지키면서 씻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리면 쉽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보호막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습관, 시, 강한 세안제 사용과 과도한 세안 시간,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 세안이 피부를 더 빠르게 건조하게 한다는 사실을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세안제만 좋으면 괜찮지 않나요? 깨끗하게 닦아내야 얼굴이 산뜻하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 가장 흔하게 반복되는 두 번째 실수입니다. 첫 번째 실수가 피부의 보호막을 벗겨낸 행동이라면 두 번째 실수는 그 보호막이 사라진 피부에 다시 강한 자극을 더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산성도는 자연스럽게 변하고 보습력을 유지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젊을 때부터 사용해온 세안제를 그대로 쓰면서 거품이 잘 나야 깨끗하다. 세안 후 뽀득거려야 속까지 씻긴 느낌이 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의 피부는 이런 뽀득함을 견딜 만큼 탄탄하지 않습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pH가 높은 세안제를 사용하면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멜라닌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얼굴이 칙칙해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한국 피부과 연구에서도 pH가 높은 세안제를 사용한 경우 피부가 빛을 반사하는 능력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햇빛을 직접 쬐지 않아도 실내 조명이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약한 빛만으로도 피부가 더 쉽게 어두워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세안하고 나면 분명 맑아 보였는데 점심쯤 되면 금방 얼굴이 탁해져요 라고 하소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는 세안 시간을 너무 길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 2분 동안 얼굴을 문지르며 구석구석 닦아내야 개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안제가 얼굴에 오래 머무를수록 피부 장벽은 더 쉽게 붕괴되고 미세한 염증 반응이 반복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보이지 않는 염증은 멜라닌 형성을 자극하여 색소 침착, 잡티, 칙칙함을 더 빨리 악화시킵니다. 특히 볼과 눈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는 이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아침에 세안을 2번씩 하기도 합니다. 밤새 피지가 쌓였으니까 2번 해야 깔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60세 이후의 피부는 이미 피지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즉, 2번의 세안은 남아있는 보습막마저 완전히 지워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당김, 건조함, 그리고 칙칙함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안해야 할까요? 먼저 pH 5.0 제외 약산성, 거품이 적고 자극이 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세안 시간은 10과에가 20초, 길어도 30초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 전체를 문지르는 대신 T존처럼 기름이 조금 더 있는 부분만 가볍게 집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세안 후 30초 안에 보습제를 발라 피부 장벽이 회복될 시간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만 지켜도 많은 분들이 1, 2주 후 세안만 바꿨는데도 얼굴이 더 환해졌다. 오후에 칙칙해지는 게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많이 씻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부드럽게 씻는 것입니다. 혹시 평소 사용하시던 세안제나 세안 습관 때문에 얼굴이 더 건조해지거나 쉽게 칙칙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함께 나누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습관 3. 세안할 때 문지르기와 수건 사용의 숨은 위험. 세안제 선택과 세안 시간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세안을 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2가지 실수는
피부 보호막을 약하게 만들고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었다면 이번 세 번째 실수는 그렇게 약해진 피부에 직접적인 마찰 자극을 반복적으로 주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세안을 조금 꼼꼼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60세 이후의 피부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남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표피와 진피 사이를 지탱해주는 결합 조직도 탄력이 떨어집니다. 즉, 젊을 때에는 아무렇지 않게 느꼈던 문지르는 동작 하나가 60대 이후에는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세안을 하면서 손바닥 전체로 얼굴을 강하게 비비거나 코 옆과 입가를 반복적으로 밀어내듯 닦아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작은 피부의 가장 얇은 부위인 광대, 눈가, 볼 쪽에 미세한 파열을 만들고 그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이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광대 아래쪽이 거뭇해져 보이거나 볼 부위에 색소가 희미하게 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는 햇빛도 잘 안 보는데 왜 잡티가 늘지? 하는 의문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 마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실수는 젖은 얼굴을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며 닦는 행동입니다. 사실 피부가 젖어 있는 상태는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각질층이 부드러워지고 그만큼 마찰을 견디는 힘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건을 세게 문지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긁힘이 생기고 그 자리에 색소가 더 쉽게 침착됩니다. 어떤 분들은 수건으로 문질러야 개운하다고 말하지만 그 개운함은 피부가 이미 자극을 받았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오래된 수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몇 달, 어떤 분은 1년 가까이 같은 수건을 사용하십니다. 겉보기에 깨끗해 보이더라도 습한 욕실 환경에서는 수건 사이에 세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실제로 조사해보면 오래된 수건의 세균수는 새 수건보다 최대 17배 이상 많습니다. 이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 마찰에 의한 상처 위로 세균이 함께 들어가 염증을 악화시키고 그 결과 색소가 더 진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광대 부분이 붉고 칙칙해 보이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화장이 들뜨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세안할 때 손바닥 전체로 문지르기보다는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듯 피부 표면을 스치는 느낌으로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압력을 거의 주지 않고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수건은 절대 문지르지 말고 얼굴에 살짝 대어 물기를 흡수시키는 방식수로 사용해야 합니다. 피부 표면을 훑지 않고 눌러서 수분만 옮기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수건은 2차 3개월에 한 번 교체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되도록 걸어두어야 합니다. 수건만 바꿔도 피부가 한결 덜 칙칙해졌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1, 2주 후 피부에 미세한 광택이 돌아오고 톤이 고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강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줄이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혹시 평소에 수건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세안할 때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문지르는지 스스로도 궁금해지셨다면 아래 댓글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다른 분들의 경험도 함께 나누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습관 4.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세안하는 실수. 세안할 때 얼굴을 세게 문지르는 습관이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든다면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실수는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세안을 시작하는 행동입니다. 이 습관은 생각보다 흔하고 특히 60세 이후의 피부에는 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눈을 뜨고 바로 욕실로 향해 세수를 하는 이 단순한 행동이 어떻게 색소 침착과 칙칙함을 부르는 신호가 되는 걸까요? 사실 피부는 밤새 쉬는 것이 아니라 재생하고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과 영양을 피부층으로 보내고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며 얇아진 장벽을 다시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약간 뽀얗고 기름기가 살짝 올라오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밤사이 형성된 보호막은 나이가 들수록 더 귀한 자원이 됩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바로 세안하게 되면 이 보호막이 완전히 자리를 잡기도 전에 씻겨 내려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 재생 속도가 2030대보다 약 3배 느려지기 때문에 밤새 만들어 놓은 보호막이 하루 중 가장 필요할 때를 버티지 못하고 일찍 사라져버립니다. 그 결과 아침 햇빛이나 실내 조명만으로도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을 과도하게 올리게 되고 얼굴 톤이 빠르게 칙칙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밤새 얼굴이 기름져서 꼭 바로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기름은 노폐물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지키기 위해 만들어둔 자연 보습막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보습막이 세안을 해도 금방 다시 만들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가 느려서 한 번 잃어버리면 몇 시간 동안 피부가 맨살 상태로 노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전 시간에 얼굴이 유난히 푸석하고 거칠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당장 세안하지 말고 한 15분 정도 자연 상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피부는 밤사이 만들어진 보호막을 안정시키고 수분과 유분의 균형을 맞춥니다. 둘째, 얼굴에 당김이나 건조함이 심한 날은 아예 물 세안만 하거나 세안제를 쓰지 않는 날을 정해도 좋습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스스로를 더 잘 정리할 줄 압니다. 셋째, 세안 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한 컵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피부 재생 신호가 더 부드럽게 이어지고 세안 후에 당김도 덜해집니다. 이 과정을 실천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침에 바로 씻지 않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덜 칙칙해졌다, 볼 주변이 전보다 덜 거칠어진 느낌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변화지만 60세 이후의 피부는 이런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 더 민감하고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혹시 평소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세안하시나요? 아니면 아침에 피부가 유난히 푸석하거나 금방 칙칙해지는 경험이 있으셨나요? 어떤 패턴이었는지 댓글에 살짝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설명드릴게요. 잘못된 습관 5. 아래 방향으로 바르는 습관과 잘못된 도포 방식. 아침에 너무 일찍 세안하는 습관이 밤새 만들어진 보호막을 무너뜨린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무심결에 반복하는 또 다른 실수는 바로 크림을 아래 방향으로 쓸어 바르거나 강하게 밀어 올리듯 도포하는 습관입니다. 이 행동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60세 이후의 피부 구조에서 보면 굉장히 민감한 지점을 계속 자극하는 셈이 됩니다. 사실 젊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바르든 피부가 탄탄하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표피와 진피를 연결하는 구조가 약해지고 콜라겐 밀도는 점점 낮아지며 얼굴을 지탱하는 그물망 역할의 탄력 섬유가 느슨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래 방향으로 크림을 바르는 행동은 얼굴 전체의 조직이 중력 방향으로 더 빨리 처지도록 돕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볼 아래 턱 라인, 입가의 팔자 부위는 이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크림을 바를 때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거나 손바닥 전체로 강하게 문질러 흡수시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피부는 힘을 준다고 더 잘 흡수되지도 않고 오히려 겉의 각질층과 미세한 장벽을 건드려 미세 염증과 미세 찢김을 유발합니다. 이런 염증들은 겉에서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별로 세게 바르지 않았는데 라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부톤이 불규칙해지고 볼 부위가 쉽게 거뭇해지고 입가의 주름이 더 깊어집니다. 눈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눈과 피부는 얼굴에서 가장 얇은 부위로 종이처럼 쉽게 접히고 늘어납니다. 그런데 수분 크림이나 아이크림을 바를 때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거나 위아래로 반복해서 비비듯 바르면 표정주름이 깊어지는 속도가 인체의 3배 빨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주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얕게 있던 주름이 더 확실한 꼴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첫째, 크림은 아래에서 위로, 안에서 바깥으로 옮겨가는 방향이 기본입니다. 볼은 윗광대 방향으로, 턱은 귀 쪽으로, 이마는 헤어라인 쪽으로 부드럽게 밀어 올리듯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방향과 리듬입니다. 둘째,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 끝이나 손가락 마디 아래 부드러운 부분을 사용하여 피부를 누르듯 흡수시키는 방법이 좋습니다. 마찰은 최소화하고 압력은 적당하게 마치 피부 위에 크림을 놓아주는 느낌입니다. 셋째, 크림을 바르기 전 얼굴이 약간 촉촉한 상태일 때 발라야 미세 마찰이 줄어듭니다. 물기 없이 바르면 손이 미끄러지지 않아 더 강하게 문지르게 되고 이 때문에 피부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림을 많이 바른다고 더 큰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한 양은 피부 표면에 남아 답답함을 만들고 중력 방향으로 흘러내려 팔자, 부위에 색소 침착을 만들기도 합니다. 얇게 여러 번 방향을 지켜 바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도포 방향과 힘 조절만 바꿔도 2-3주 안에 얼굴의 탱탱함이 약간 돌아오고 특히 입가의 무거운 느낌이 확실히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혹시 평소에 크림을 바를 때 자신도 모르게 아래 방향으로 쓸어내리거나 너무 세게 문지르는 습관이 있으셨나요?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바르고 있었는지 살짝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도움될 만한 팁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크림을 아래 방향으로 바르는 습관이 피부를 더 빠르게 처지게 만든다면 그와 이어지는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세세한 습관이라 여기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면 피부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색이 어두워지고 잔주름이 깊어지며 탄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자주 하는 5가지 추가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샤워기에 강한 물줄기를 얼굴에 직접 맞는 행동입니다. 아침에 샤워하면서 자연스레 물을 얼굴에 쏴서 씻어내는 분들이 많지만 60세 이후의 피부는 강한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물줄기가 피부를 때리는 힘은 생각보다 강해서 얇아진 장벽에 미세한 찢김을 반복적으로 만들고 이 과정에서 피부는 붉어짐, 건조함, 색소 침착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볼 아래와 광대처럼 연약한 부위는 손상 속도가 더 빠릅니다. 세안은 반드시 손으로 물을 받아 부드럽게 적시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하룻밤 동안 난방기나 에어컨을 켜놓고 잤음에도 아침에 바로 세안제를 사용하는 행동입니다. 난방기와 에어컨은 공기 중 수분을 빼앗아 피부를 말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밤새 말라있는 피부에 세안제를 다시 사용하면 남아있는 소량의 보습막까지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피부는 하루 종일 수분을 잃기 쉬워 점심쯤 되면 자연스럽게 얼굴 톤이 한 단계 더 어두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날은 세안제를 생략하고 미지근한 물만으로 가볍게 얼굴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아침에 각질 제거를 하는 습관입니다. 각질 제거가 나쁜 행동은 아니지만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아침은 피부 장벽이 가장 얇고 예민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각질 제거제나 스크럽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색소세포를 즉시 활성화시키고 하루 종일 외부 자극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각질 제거를 한 날은 오히려 피부가 더 칙칙해 보이거나 쉽게 붉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질 제거는 저녁, 그것도 일주일에 1, 2회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세안 후 보습제를 늦게 바르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안 후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머리를 말리고 옷을 갈아입고 난 뒤 보습제를 바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부는 세안 직후 30초 안에 수분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됩니다. 이른바 30초의 창을 놓치는 셈입니다. 60세 이후의 피부는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30초의 차이가 하루 종일의 촉촉함이나 칙칙함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안 후 바로 최대한 빠르게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번째 실수는 아침부터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바르는 행동입니다. 세럼, 오일, 앰플, 크림. 겹겹이 바르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 시니어 피부는 과한 제품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여러 층을 올릴수록 피부는 숨을 쉬지 못하고 표면이 무거워지며 중력 방향으로 밀리면서 턱, 팔자 주변에 색소가 쌓이기 쉬워집니다. 아침 루틴은 단순할수록 피부가 더 편안합니다. 하나의 가벼운 세럼과 보습제,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5가지 실수는 각각의 영향도 크지만 여러 가지가 동시에 반복되면 색소 침착과 처짐이 훨씬 가속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을 조정한 지 불과 2주 만에 얼굴이 덜 무겁고 오후만 되면 어두워지던 피부톤이 확실히 나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피부 관리란 특별한 노하우보다 작은 실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이 5가지 중 본인도 모르게 반복하고 계신 습관이 있었나요? 또는 내가 생각해도 피부가 지쳐 보인다. 느끼는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8부 아침 3단계 루틴 14일 만에 피부톤을 끌어올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 약 500의 어절. 지금까지 아침마다 무심코 반복했던 작은 실수들이 어떻게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고 색소를 더 진하게 하고 하루 종일 얼굴이 지쳐 보이게 만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실수들만 바로잡아도 피부는 아주 빠르게 안정되고 60세 이후에도 충분히 밝고 편안한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크게 바꾼 건 없는데 얼굴이 훨씬 편안하다, 이마 광대 부위가 덜 거칠고 톤이 균일해졌다고 말합니다. 그 변화는 결국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아침에 단 3단계만 지켜도 샤 14일 사이에 피부톤이 눈에 띄게 밝아지는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드러운 세안입니다. 물을 33.4도로 맞추고 세안제는 정말 필요한 날에만 사용하세요.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무게 없이 스치듯 세안하고 강한 물줄기는 절대로 얼굴에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목표는 깨끗함이 아니라 밤새 만든 보호막을 지키면서 피부를 깨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30초 안에 보습하기입니다. 세안 후 피부는 가장 빠르게 수분을 잃는 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0초 안에 가볍게 수분감 있는 제품을 얹어주면 피부 장벽이 다시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흡수되도록 아래에서 위로, 안에서 바깥으로 도포하는 것입니다. 피부를 누르며 찍어 바르는 방식은 마찰을 줄여주고 보건력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침 보호막 만들기입니다. 아무리 실내에 있어도 색소세포는 빛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난방기, 형광등, 창가의 햇빛, all of this는 시니어 피부에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가벼운 자외선, 차단제를 소량이라도 꼭 발라야 합니다. 피부가 답답하지 않도록 얇게 두드려 바르고 필요한 날엔 얼굴 전체 대신 광대, 코, 이마처럼 색소가 잘 생기는 부위만 선택적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마치 피부에 투명한 우산을 씌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3단계를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보통 1주차는 건조함이 줄고 2주차부터는 톤이 균일해지며 3, 4주차에는 광대 주변의 거뭇함이 완화되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복잡한 제품도 비싼 시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피부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혹시 이 3단계 중에서 오늘 바로 시작해보고 싶은 단계가 있으신가요? 또는 이미 하고 계신 습관과 비교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부 이야기를 듣는 것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반복해온 작은 습관들, 뜨거운 물로 세안하고, 강한 세안제로 오래 문지르고, 수건으로 얼굴을 빠르게 닦아내고,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세안하고, 크림을 아래로 쓸어 바르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루하루 피부에 아주 작은 상처를 남겨왔다는 사실을 되짚어보면 마음이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것은 이미 피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고, 그 마음이야말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고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색소가 올라오는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2030대에는 조금 강하게 문질러도 금방 돌아오던 피부가 60대 이후에는 아주 부드러운 마찰에도 쉽게 자극을 받고 멜라닌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칙칙해지지? 화장품을 바꿨는데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의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아침 3단계 루틴, 부드러운 세안, 30초 보습, 자외선 차단은 단순한 관리법이 아니라 시니어 피부가 다시 안정감을 찾고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과정입니다. 특히 세안 직후의 행동들은 피부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날의 칙칙함, 당김, 잔주름의 깊이까지도 이 짧은 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아침의 태도와 손길이 하루 전체의 톤을 만드는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습관을 바꾸고 난 뒤 이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바꾸고 수건으로 문지르지 않고 톡톡 두드리듯 사용한 것만으로도 일주일 만에 광대 쪽 붉은기가 줄었다거나 오후가 되면 어두워지던 얼굴 톤이 훨씬 균일해졌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크림 도포 방향을 바꾼 것만으로도 입가가 덜 무거워 보이고 팔자 주름이 깊어지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아주 작은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반응합니다. 몸이 이제 나를 좀 더 부드럽게 대하는구나 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피부는 언제든지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들어도 그 힘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회복의 방향을 잡아주어야 할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복잡한 기술도 비싼 제품도 아닙니다. 단지 피부가 편안해야 하는 방식으로 손을 움직이고 시간을 조금 조절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칙칙하지? 왜 하루가 지나면 톤이 더 어두워지지? 라고 느껴오셨다면 이제 그 이유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도 이미 손에 쥐고 계신 셈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 2주 후에는 더 밝은 얼굴을, 한 달 후에는 더 편안한 피부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들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또는 본인이 가장 먼저 고쳐보고 싶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잠깐 시간이 되신다면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고 저에게도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부디 가볍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피부과 전문의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니어 피부 관리법을 쉽고 따뜻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아침과 여러분의 피부가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